예, 지금부터는 용산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얘기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얘기라고 직설적으로 하세요. 바로 전 직설적으로 합니다. 용산에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가 가장 핵심이죠. 보수 언론들조차 일부에서는 특검법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용산은 전광석화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완강합니다. 절대 안 받을까요? 윤 대통령이 이 특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아, 받을 거다 언젠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국민은 항상 옳다 예. 했는데 김건희 특검은 70% 국민이 찬성합니다. 70% 국민이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그러나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법상 예. 국회로 재개의하는 것, 재투표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시한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하자, 오늘 하자. 민주당이 바보입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전략 전술이 좋아요. 자, 그러면 특검이 어떻게 됐어요? 일찍 검찰 수사를 했으면은 그렇죠. 없었죠. 특검하자고 했으면은 총선이 안 되는 거예요. 패스트트랙에 안 태우고 바로 자기들이 했으면. 하니까는 9개월 전에 패스트트랙에서 지금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총선을 앞두고 5대 빅 이슈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당 창당. 예. 두 번째는 공천 파동. 세 번째 김건희 특검. 예. 네 번째 민생 경제. 다섯 번째 남북 관계. 김정은 도발. 이게 이제 하나만 터져도 가는 거예요. 지금 신당은 창당돼 갑니다. 앞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네. 예. 공천 학살은 곧 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이 말 3초에 하면은 공천 학살당해서 이준석 신당으로 간 사람들이 다 찬성해요. 예. 그러니까 공천 물갈이 뒤에 하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생겨서 가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안 받을까요라고 물은 거는 이제 보수 언론 일부에서 또 최근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간 이상민 의원의 주장이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 특검을 하자. 아, 그것은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받을까요? 그건 참 벼락같이 화냈잖아요. 예, 경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특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도이치 특검이라고 하잖아요. 도이치 특검 하면은요 외교 분란이 생깁니다. 독일 갑자기 특검을 왜 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건 말 실수했겠죠. 예. 어떻게 됐든 됩니다. 대통령은 총선 이후든 뭐든 절대 안 받고 누가 감히 내 아내를 특검하자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고 하지만 공천 물갈이 이후에는 이탈표가 생겨서 가결될 거다 재의결이. 그렇죠. 설사 이낙연 신당도 그 사람들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예. 특검은 찬성해요.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것도 해봤어요. 박근혜 탄핵 때 예. 우리 야권의 표를 전부 점검을 해보니까 안전하게 통과를 시키려면 30표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쪽하고 협상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분이 30표가 형님 됐습니다. 내가 딱 발표해요. 30표 됐으니까 우리는 올린다. 그때 제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탄핵은 상정이 목표가 아니라 가결이 목표다. 예. 그렇기 때문에 12일 날 상정해서 표결하자는 것을 제가 우겨가지고 12월 9일 날 가결을 시킵니다. 제가 그때 여당 반장이어서 정확히 기억하는데 원래 12월 2일 날 탄핵소추안을 올리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죠. 당시 박지원 대표님이 우겨서 사실 좀 더 표현을 쓰면 당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는 욕을 뒤지게 먹긴 했습니다. 왜 미뤘냐? 엄청나게 그때 그래서 비난받았죠. 그렇죠. 12월 9일 날 이제 상정이 됐죠. 그렇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총리를 정해주면 받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김무성 대표인데 5일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예. 그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뭐 2일 하자고 해서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9일날 상정해서 가결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미뤄졌기 때문에 더 힘이 세져서 압도적으로 가결이 된 것도 그 전에 있습니다. 30표가 됐다는 사람들이 형님 30표가 더 돼서 60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발표해요. 지금 말씀하신 건 당시 새누리당 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60표가 그래서 내가 60표 이제 확정됐으니까 가결 틀림없다 하고 이제 막 바람 잡는 거예요. 예. 표결 결과 보니까 62표가 넘어왔더라고요. 음. 이건 그 국회의원들이 넘어온 게 아니라 예. 민심이 국민이 가결을 해라고 하는 여러 같은 성화가 있었기 때문에 62명이 넘어와서 박근혜 탄핵이 됩니다. 예. 이번에 김건희 특검도 이미 지금 한동훈 비대위,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이상민 넘어간 의원이나 일부에서 이대로 넘길 수는 없다 예. 하고 김건희 특검 저수지에 구멍이 뚫렸어요. 어. 그러면 이 구멍은 커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특검은 된다. 예.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네 분이 이걸 막으려고 해봐야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특검이 된다. 예를 들어서 가결이 공천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3월 초 이후가 될 텐데 그때 가결이 된다. 그러면 이게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왜냐하면 총선이 한 달도 올해는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특검이 또 돌아갑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 아닌다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은 국민이 화내요. 어. 그러한 특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 그리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두 가지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검찰은 명령하면은 복종하는 검사 동일체 원칙. 예. 또 민주당은 저항의 DNA가 있지만은 국민의힘의 DNA는 복종이에요. 만약 특검이 가결되고 예. 공천 파동으로 우르르 몰려가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서 김건희 특검 하기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물러간다. 어. 저는 그렇게 봐요. 두고 보세요. 불같이 화를 내서 너 특검 막으라고 해도 지금 뭐 하는 그렇죠. 거야? 어. 또 특검 절대 입에도 꺼내지 말고. 예. 그러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후에 그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총선 후에 특검하자 했다가 그냥 보도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불같이 화내가지고 특검 무슨 소리야? 꺼내지도 마. 특검 이른바 중지안 비슷한 걸 한동훈 위원장이 입에 올리자 대통령실 다음 보도가 경로. 그 다음에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검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뻥긋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좀 그게 되고 안 있는 된다.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성공하려면은 이해창 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을 딜이 받아가지고 예.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당선은 못했지만은 한동훈 위원장이 성공하고 국민과 함께 가려면은 대통령이 뭐라고 명령했어도 김건희 특검은 합시다. 예. 또 공천 학살은 하지 마세요. 당에 맡겨주세요.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면은 누가 피해자냐? 이재명 민주당은 골로 갑니다. 어. 그런데 한동훈은 영웅 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용산에서 욕은 뒤지게 먹을 수도 있긴 한데. 뒤지게 먹어봐야 네. 뭐 합니까? 지고 나서 그렇죠. 이기는 것이 근데 선거예요. 이번 특검이 가결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냥 욕먹고 잘릴 저는 거다라고 잘린다고 봐요. 정치 구단으로서 예측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충성스러운 부하이기도 했지만 차기 유력 대선 주자잖아요.
여기서 잘리면 유력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음, 자, 오세훈 시장이, 예, 홍준표 지사가, 시장이, 원희룡 장관이 왜 가만히 있겠어요? 서슬퍼라니까 있지만은 대통령 선거 가보세요. 한동훈 혼자 하라고 놔둡니까? 민주당도 그러면 마찬가지다 이거죠. 특검 이재명 혼자 가결되면 하라고 안 놔둔다니까요.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경쟁을 하고 싸워야 음. 국민들이 어떤 사람이 한국 국민의힘 후보가 적당하다, 어떤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적당하다 하고 그 둘이 붙어서 싸우는 걸 보면은 대통령감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젊은 나이로 멋있잖아요. 예, 그런데 김대중 탄신 100주년 기념식에 와서 축사하는 게 보니까 녹록지 않아요. 메시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사람이 썸띵이 있구나. 녹록지 않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명령에 복종하면 국민들로부터 버린다. 검사는 그렇기 복종할 때문에 수 지금 있지만 정치는 복종은 안 아니죠. 되죠. 예, 검찰총장은 명령을 하고 검찰 조직은 복종하지만은 대통령은 명령이 안 돼요. 국민이 복종 안 해요. 대통령의 말에 여당 대표가 복종할 필요는 없지요. 그렇죠.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처럼 자기 대권을 생각한다 하면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 와이프 김건희 여사의 시체를 받고 넘어가라. 예, 이렇게 해서 한동훈 그때 시신제 비유적 표현으로 좀 센 표현이긴 한데, 제2의 노태우처럼 예, 나를 밟고 가라. 특검하자. 대통령이 공천 명령하지 마세요. 당에 맡겨주세요. 하면은 그러면 한동훈 올라가는 것은 자기들이 이제 좋지만은 우리 민주당은 죽는다니까요. 이재명 죽어요. 그러면 지금 원장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공천 물갈이 이후에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와서 특검이 가결될 확률이 높아진다. 네. 특검이 가결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1의 책무를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린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피하려면 한동훈 위원장은 물갈이 폭을 줄여서 특검이 가결 안 되게 해야 되는 또 숙제가 있는데, 그러면 혁신은 물 건너간다. 이렇게 안 또 보시는 된다니까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한동훈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이 뭐예요? 예. 내가 운동권 생각하는 세력 것은 청산. 정치는 상식이기 때문에 국민 상식대로 한다면은 국민들이 바라는 싸우지 않는 깨끗한 정치를 원하기 때문에 정치 개혁을 하고 여야 대화를 해서 협치를 해서 경제를, 남북관계를, 민주주의를 살려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하면은 이재명 민주당 골로 갔다니까요. 예. 그런데 무슨 검찰총장 취임사처럼 마약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운동권과 투쟁하겠다. 이건 비대위원장의 말이 아니에요. 예. 검찰총장을 취임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치력에는 미숙하고 역시 어리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김대중 탄신 100주년 기념식 축사할 때 보니까는 메시지는 썸띵이 있더라. 일단은 그러면 상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특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 뭐 대구도 가고 대전도 가고 부산도 갔지 않습니까? 가면 막 셀카를 많이 찍어요. 지지자들도 좀 많고 셀카 많이 찍고, 여의도 문법을 안 쓴다고, 여의도 사투리를 안 쓴다고 그랬는데 여의도 사투리가 꽤 익숙해진 것 같고 제스처도 익숙해진 것 아니,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표준말로 5천만 원 표준말을 쓰겠다 했는데 서초동 사투리를 너무 많이 써요. 서초동 그리고 사투리도 쓰고. 여의도 문법 공부가 안 됐어. 예. 여의도 문법 공부를 했으면은 김건희 특검 받아야 하고 예. 공천 당에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건 서초동 사투리예요. 총장이 명령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여의도 문법은 여의도 사투리 일단 민심을 따라가는데 그게 안 됐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아니 정치는 민심을 떠나서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민심을 이길 수 없고 아무리 강력한 경제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쭉 이제 민주당 얘기, 지금 야권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제3당 얘기도 들어봤고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까지 쭉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 신용산 객잔의 첫 코너 박지원의 시사 꼬치 이용을 했는데 해보시니까 어때요? 재밌네요. 재밌죠? 일요신문이 예. 참으로 좋은 분을 앵커로 영입했다. 예. 박지원의 시사 꼬치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 정말 중진 원로를 모셔서 쭉 얘기를 들었는데 다음번에는 또 국민의힘 인사를 모시고 관련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